회사에서는 조심해야죠.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알아요? 아니 좋아 죽겠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러지 마세요. 정말 오해십니다. 뭐가 왜? 그럼 당신이 그 미친 옆에 내가 늘 있을 거니까 앞으로 쭉. 자, 키스는 괜히에서 11화 예측 바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10화 마지막 장면 진짜 미쳤죠. 드디어 공지혁과 고다림이 마음을 확인하고 키스했어요. 유태영이 사람을 시켜서 내추럴베베 행사장에 있는 유아영 부관장실에 불을 지르려고 했는데 공지혁이 수상함을 감지하고 쫓아갔다가 범인과 몸싸움을 벌이고 쓰러졌잖아요. 그리고 결국 범인은 불을 지르고 도망갔고요. 그때 다림이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난 후에 지혁이 빠져나오지 않았다는 걸 알아채고 불난 행사장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국 공지혁을 찾아서 업고 뛰쳐나왔죠. 이제부터는 고다림이 지혁을 지켜주겠다는 신호와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건 사담인데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넓은 행사장에서 다림이 공지혁이 있는 곳을 단번에 찾아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뭐 둘의 그림체가 워낙 잘 어울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 불이 났고 밀폐된 공간에 지혁이 오랜 시간 쓰러져 있었는데 그랬다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게 분명한데 고다림이 공지혁을 업고 나왔을 때 지혁의 얼굴이 너무 멀쩡한 것도 뭔가 웃음 포인트였어요. 거기다가 범인한테 머리를 가격까지 당했는데 피 한 방울이 안 났잖아요. 뭐 그래도 두 사람 케미가 워낙 좋으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10화에서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11화부터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각자 좋아하는 마음을 오랜 기간 참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꽁냥거리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 공지혁이 고다림 자리에 커피를 놓아두고 점심시간에는 같이 밥 먹으러 나가고 업무 중에는 눈빛 교환도 하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야 한다는 거죠. 아직 공식적으로 사귀는 사이라고 밝힐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꽁냥거리다가도 사람들이 오면 갑자기 공지혁이 고다림을 꾸중하는 원래 모습을 연기할 거예요. 들키지 않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입꼬리는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11화부터는 유태영과 공지혜의 공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여요. 예고편을 보면 공지혜가 마더 TF팀을 없애기 위해 CS팀으로 보내버리는 게 나오거든요. CS 업무는 고객 상담 업무죠. 민원 처리하고 고객 클레임을 받는 일이에요. 마더 TF팀 직원들이 당황하겠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CS팀으로 보내서 뭔가 오해가 생길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11화 예고를 보면 맘카페에 어떤 글이 올라오거든요. 기저귀에서 닭뼈가 나와서 문의를 했더니 고객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내추럴베베 본사로 달려와서 시위를 해요. 내추럴베베 불매운동, 사과하라, 이런 식으로요. 고다림은 오해라고 설명하지만 기저귀를 맞으면서 격렬하게 시위를 당하는 모습이 예고에 있었어요. 시위대 중 한 사람이 소리치죠. 그럼 저 사람이 그 미친이라고 한 사람이냐? 여러분, 이건 아마 유태영이 공작을 한 것 같아요. 사람을 시켜서 CS팀의 기저귀에서 닭뼈가 나왔다고 항의를 하게 만들고 고다림이 그걸 맡아서 응대를 잘 했는데도 뭔가 꼬이게 만든 거죠. 제 생각엔 유태영이 녹음 파일을 조작했을 것 같아요. AI 기술을 이용해서 고다림이 마치 고객에게 욕한 것처럼 꾸며낸 거죠. 물론 CS팀에 남아있는 원본 녹음 기록은 공지혜와 마 팀장이 이미 삭제시켰을 거고요. 그렇게 조작된 통화 녹취가 인터넷을 통해 번지면서 고다림은 완전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추럴베베 직원이 고객한테 욕했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공지혜는 공지혁과 고다림이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게 될 것 같아요. 공지혁과 고다림이 회사 내에서 꽁냥거리는 모습을 공지혜가 우연히 보게 되는 거죠. 공지혜가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 둘이 무슨 관계지? 그런데 고다림은 유부녀잖아. 그럼 불륜이란 말인가? 공지혜는 아직 고다림이 유부녀가 아니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둘을 불륜 관계로 오해하게 되는 거죠. 공지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고다림은 유부녀고 공지혁은 약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둘이 회사에서 그렇게 가까이 지내면 당연히 불륜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공지혜가 유태영한테 연락해서 공지혁이 유부녀랑 불륜 중이라는 걸 말해요. 유태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이 둘의 불륜까지 이용할 계략을 짜겠죠. 유태영과 공지혜는 고다림을 타겟으로 해서 마더 TF팀을 없애고 공지혁을 불륜남으로 몰아서 공지혁과 공창호 회장까지 한 번에 회사에서 몰아내려는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리고 10화에서 유태영이 뭐라고 했었죠? 내추럴베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공지혜가 가진 주식과 합치면 공창호 회장의 주식과 맞먹는다고도 했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렇게 회사를 흔든 다음 이사회에서 회장 해임권을 발휘하고 유태영이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서 공지혜를 대표이사 자리로 올리는 계략을 쓰려는 거예요. 먼저 고다림을 CS팀 고객 모욕 사건으로 위기에 몰아넣고 그게 공지혁과 관련이 있다고 소문을 퍼뜨릴 거예요. 공지혁 팀장이 불륜 상대를 감싸주려고 회사에 손을 쓰고 있으며 취업까지 시켜줬다는 식으로요. 그러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가잖아요. 고객 모욕 사건도 해결이 안 되고 회장의 아들이 불륜 스캔들에 휩싸이고 이런 식으로 내추럴 베베를 흔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 모든 건 공창호 회장의 경영부실 때문이다. 아들인 공지혁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회사는 위기에 빠졌다. 회장이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유태영은 대주주로서 발언이 세고 공지혜는 이미 이사니까 이사회에서 힘을 쓸 수 있죠. 이 둘이 손을 잡으면 공창호 회장을 해임시키고 공지혜를 대표이사로 앉힐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복병이 있죠. 바로 김인혜예요. 김인혜는 지금 회사의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잖아요. 유태영과 공지혜는 김인혜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을 거예요. 김인혜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증거를 모으고 있는 거죠. 공창호 회장이 과거에 김인혜를 어떻게 대했는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것, 자신의 회사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빼앗은 것, 이런 모든 증거들을 모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공지혁이 이렇게 회사에서 위기에 빠지고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돼서 공창호 회장까지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김인혜가 등장할 것 같아요. 그렇게 김인혜가 이사회에 나타나서 모든 증거를 제출하면서 말하겠죠. 공창호 회장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제 회사 경영권에 대한 권리를 되찾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주주들은 김인혜에 대한 동정 여론에 휩쓸리게 될 거예요. 젊은 시절 김인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이사회 사람들도 김인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생각해보세요. 회사를 공격해서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려는 공지혜와 부당하게 빼앗긴 권리를 되찾으려는 김인혜 중에 누구를 지지하겠어요? 당연히 김인혜죠. 그렇게 유태영과 공지혜는 파멸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공창호 회장도 결국에는 모든 걸 잃은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김인혜와 공지혁에게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해피엔딩으로 가게 될 거란 거죠. 김인혜는 회사 경영권을 되찾고 공지혁은 다림과 사랑을 지켜내고 공창호 회장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브 커플들의 러브라인도 본격화될 거예요. 먼저 선우와 하영의 관계가 더 진전될 거예요. 10화에서 불이 났을 때 선우가 하영을 챙겨서 대피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복선인 셈이죠. 다림이 선우에게 지혁과 만나기로 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너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할 거예요. 선우는 당연히 힘들어하겠죠. 그동안 품어왔던 짝사랑이 끝나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계속 하영이 생각날 거예요. 하영은 진심으로 자기를 좋아해주잖아요. 이혼하고 애까지 딸린 자신을 그 자체로 좋아해준다는 걸 깨닫고 결국 하영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될 거예요. 하지만 반대가 심하겠죠. 왜냐면 하영은 태음울산의 막내딸이고 태음울산 회장은 하영을 정략 결혼해서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존재로만 생각하거든요. 하영의 부모는 하영이 애딸린 이혼남과 만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이 둘을 헤어지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유태영이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유태영이 내추럴 베베를 삼키기 위해 뒤에서 공지혜와 그런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을 태음울산의 회장이 알게 될 텐데 유태영이 반성하는 기미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돈만 가져다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따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거예요. 태음울산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을 거예요. 아, 돈만 쫓다가 결국 가족이 다 파탄났구나. 자식을 회사 키우는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요. 결국엔 하영의 행복을 위해서 이 둘을 인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고은과 경민의 러브라인도 진전될 거예요. 마더 TF팀의 고은과 경민, 이 둘은 점점 서로에 대한 호감이 올라가고 있는데 고은은 아마 경민을 결국 밀어낼 거예요. 왜냐면 고은은 10대 때 아이를 임신했지만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리고 온갖 멸시를 극복하면서 악착같이 살아왔죠. 그래서 경민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나는 책임져야 할 아이가 있어. 경민 씨 같은 좋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랑 만나면 안 돼. 하지만 경민은 하영처럼 순수하게 고은을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어필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둘도 이어지게 되겠죠. 자, 정리하자면요. 11화는 달달함과 위기가 동시에 찾아오는 중요한 회차가 될 것 같아요. 공지혁과 다림은 드디어 사내 연애를 시작하지만 유태영과 공지혜의 공작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돼요. 하지만 이후에는 김인혜라는 복병이 등장해서 상황을 반전시킬 거고요. 그리고 서브 커플들의 러브라인도 본격화되면서
각자의 장애물들을 넘어가는 과정이 펼쳐질 거예요. 이제 4화가 남은 이 시점에서 모든 게 어떻게 해결될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의견들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